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뻔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밀도 범함수 이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권승빈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으로는 이제 일렉트론 덴시티를 가지고 모든 베리어블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1927년에 토마스 페르미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좌절되고 나서 나중에 한 40년 후에 호헨베르그 콘 정리에 의해서 일렉트론 덴시티로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콘샴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렉트론 덴시티를 가지고 observer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덴시티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전자 구름 같은 겁니다. 전자 구름이 전자 밀도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observer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게 이 근본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many body problem 이 왜 어렵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려고 하죠. 풀려고 하면 시스템의 모든 것들이 결정돼요. 근데 n개의 전자들이 있는 시스템에서 웨이브 펑션은 3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일렉트론이 있으면 300개의 변수들을 우리가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푸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두 개의 원자가 있을 때만 해도 양자역학 시간에 엄청 고생하면서 배웠었는데 n개의 원자가 있는 일렉트론 시스템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전자 밀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낼 수 없을까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그 density functional theory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밀토니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메디바디 시스템에서 해밀토니안은 첫 번째 턴, 힐링의 벌스트죠. 그냥 일렉트론의 운동의 벌스트입니다. 두 번째 턴은 일렉트론과 그리고 원자 핵 간의 그런 쿨롱 포텐셜이고, 세 번째 텀은 일렉트론 간의 일렉트론 일렉트론 인터랙션, 쿨롱 인터랙션이겠죠. 네 번째 텀은 원자 핵의 키네틱 에너지 텀, 그리고 다섯 번째 텀은 핵과 핵 간의 그런 인터랙션들이 만드는 텀입니다. 근데 네 번째 텀은 너무 작아요. 핵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텀은 거의 무시를 해도 됩니다. 아, 아, 아. 그리고 다섯 번째 텀은 핵과 핵 간의 인터랙션인데, 이거는 저희의 시스템의 원자 구조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결정되는 값이죠. 이거는 상수입니다. 네 번째 텀이 무시 가능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born upon approximation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번째 텀과 다섯 번째 텀을 빼고 나면은 이렇게 세 개의 해밀토니안이 남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텀을 우리는 external potential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다면은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아래와 같게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텀은 우주 어디를 가든 간에 식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운동에너지가 저렇게 표현된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운동에너지가 다르게 표현되지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마다 다르게 표현되는 건 두 번째 텀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텀에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옵서버블도 저런 익스터널 포텐셜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옵서버블이 하나에만 작용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은, 전체 하나에만 작용하는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옵서버블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자들은 이제 서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으로 쓰는 대신에 하나에 작용하는 이 오퍼레이터를 n배 곱한 걸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잘 바꿔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했던 과정은 이제 O1, 지금 포텐셜이기 때문에 단순히 곱을 해주는 오퍼레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색깔 텀을 저희가 densit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1은 density만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xternal potential 텀은 이렇게 density로 잘 정의가 되는데 지금 남은 텀이 두 개가 있죠. 엘렉트론 텀이랑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텀이 있는데 이 두 개도 과연 density로 잘 표현이 될까요? 일단 그 운동 에너지 텀부터 살펴보면은 운동 에너지 텀은 미분이 들어가 있어요. 미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쓰냐? 원바리 덴시티 매트릭스라는 걸 쓰는데 오퍼레이터가 오직 캣에만 작용할 수 있게끔 이 오퍼레이터를 x와 x의 미분꼴로 표현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수학적 트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미, 그 운동 에너지는 위치랑 그리고 속도를 알면 저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x와 x에 대한 미분 텀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트레이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수학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단순히 위치만으로 이걸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텀은 이제 전자와 전자 간의 인터랙션 텀이죠. 전자와 전자의 인터랙션 텀은 투바디 데리티를 사용해야 돼요. 2x2 행렬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R1, R2 두 개의 위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적은 R1 프라임과 R2 프라임은 사실 필요하진 않죠. 예, 행렬이 2x2라는 거지. 지금 일렉트론 텀에서는 R1과 R2의 상호작용으로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각선 구간이 있을 겁니다. R1, R2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덴시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시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시도를 했는지는 저의 지식 바뀌고 리듀스 덴시티 매트릭스 메소드라 하는데 이게 지금 네 개의 텀들이 있고 그 일렉트론을 따지면 두 개의 텀들이 있는데 그 각각 3차원이니까 총 6차원의 그 펑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n 엘렉트론의 그 n개 엘렉트론에서 진짜로 나온 그런 펑셔널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게 부족했대.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베리어블로 쓰는 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뭐라 했나?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해밀토니안을 덴시티만으로 표현을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코엔베르그 콘 티어럼이 등장하게 됩니다. 월터 콘이랑 그리고 피에르 호엔베르그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아직 덴시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196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observable이 external potential에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 external potential이랑 wave function이 1대1 관계인지 1대1 대응인지를 첫 번째로 증명해 보자 할 겁니다. 일단 external potential이 있으면 해밀토니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각화를 하면 wave function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external potential은 하나의 wave function에 대응이 됩니다. 그럼 반대를 증명을 해야겠죠. 이제 하나의 wave function이 하나의 external potential에 대응이 돼요. 그래서 귀류법을 사용을 할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external potential이 wave function 하나를 공유를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타임 인벤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놓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나고 두 개를 빼면은 이 공통 텀들은 다 사라질 거고 남는 거는 익스터널 포텐셜들 간의 차 그리고 웨이브 펑션이고 그리고 E1, E2의 차가 곱하기 웨이브 펑션의 곱이 될 겁니다. 지금 익스터널 포텐셜은 단순히 멀티플리케이티브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익스터널 포텐셜과 다른 익스터널 포텐셜은 상수배만큼만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처음에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것과 다르죠. 그래서 결국 웨이브 펑션을 쉐어한다면 엑스터널 포텐셜이 같아야 한다. 즉, 이 매핑은 1대1 대응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디제너시는 어떨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디제너시에 대해서는 이에 관련해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저희가 적어도 DFT를 원자, 분자, 그리고 고체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웨이브 펑션으로부터 일렉트론 덴시티가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것만 보이면은 우리가 웨이브 펑션, 엑스터널 포텐셜, 그리고 덴시티가 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술법을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다른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같은 일렉트론 덴시티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시스템의 에너지는 저렇게 결정이 되겠고, 그리고 이 해밀토니안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웨이브 펑션이 psi1이기 때문에 psi2를 가지고 이렇게 그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더 크겠죠.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그냥 단순히 두 번째 해밀토니안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밀토니안을 밖으로 빼면은 해밀토니안 2를 밖으로 빼면은 두 번째 시스템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리고 엑스터널 포텐셜 두 개의 차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엑스터널 포텐셜은 멀티플리케이티브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density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기에 이 뒤에 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2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2에 대해서도 저희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 2에 대한 시스템에다가 1을 다 2로 바꾸는 거죠. 2는 1로 바꾸고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에 1과 2를 바꾼 결과만 나오게 될 텐데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정을 했던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가 같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결과를 저희가 더해보면 그러면은 E1, E2보다 E1, E2의 합이 크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 웨이브 펑션 매핑은 바이젝티브 하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어디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질문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인 거는 external potential이랑 wave function 그리고 ground state density가 모두 1대1 관계라는 겁니다. 1대1 대응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wave function에다가 단순히 저렇게 해주면 오퍼레이터는 ground state density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양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observable이 ground state density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인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호헨베르그 콘티어럼은 첫 번째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어떤 상호작용하는 파티클의 시스템이 있을 때
포텐셜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파티클 덴시티에 정확하게 대응된다는 겁니다. 1대1 대응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시어럼은 어떤 에너지,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로 표현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곳에 글로벌 미니멈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당연히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N개의 변수를 다룰 필요가 없이 이제 density 펑션 단순히 x, y, z 세 개의 펑션이기 때문에 저 density만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저값을 찾으면 된다는 결론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게 3N개의 변수를 3개의 변수로 줄인 일이 되겠죠. 근데 아직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에너지가 density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density로 표현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density로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포니시함 어프로치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일렉트론 인터랙션을 고려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없는 시스템을 일단 한번 고려를 하고 거기서 얻을 걸 얻어내보자 라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은 일렉트론 인터랙션을 빼버렸기 때문에 해밀토니안이 저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호헨베르그 콘 티어럼을 적용하면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거는 덴시티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엑스터널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는 단순히 각각의 전자들이 가진 그 확률 밀도의 합입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들끼리는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체 시스템이 포텐셜이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하나의 전자가 가지는 확률 밀도를 계산을 하고 그 확률 밀도를 중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체 전자들이 가지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이 웨이브 펑션이 전자 하나의 웨이브 펑션이 가지는 만족하는 식은 아래와 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시도는 저 포텐셜 텀을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상호작용하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같은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를 갖도록 저 안사치를 조정을 해주는. 그렇게 된다면 논 인터랙팅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덴시티를 뽑아낼 수 있고 그 덴시티를 인터랙팅 시스템에 좋은 어프로크시메이션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옵저버블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팅 시스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제 키네틱 에너지 텀, 그리고 엑스터널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있고 여기다 단순히 TS와 TS를 더하고 빼줍니다. TS는 아까 전에 non 인터랙팅 시스템에서의 포텐셜이었죠. 그리고 전자전자 사교작용 텀을 그 하트리 어프로키메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더하고 빼줍니다. 이제 하트리 어프로키메이션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논 인터랙팅 시스템의 논 인터랙팅 시스템의 포텐셜을 단순히 더하고 빼주고
하트리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를 단순히 더하고 빼준 겁니다. 여기서 하트리 어프록시메이션은 일렉트론 일렉트론 인터랙션을 그 전자 구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고전적 전자기를 사용해가지고 근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퀀텀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어프록시메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 항들을 잘 정리만 해주면 예,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빨간색 터 이거를 저희가 EXC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실제 일렉트론 일렉트론 인터랙션에 의한 포텐셜이다. 그리고 실제 일렉트론 일렉트론에 의한 에너지와 그 하트리 근사에 의해 저희가 구한 에너지의 차.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 실제 키네틱 에너지와 그리고 논 인터랙팅 시스템의 키네틱 에너지의 차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다 싹 다 저기다가 모아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 시스템의 에너지를 저희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는 키네틱 에너지, 엑스터널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론 일렉트론 인터랙션인데 이제는 논 인터랙팅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엑스터널 포텐셜, 그리고 저희가 근사한 일렉트론 일렉트론 인터랙션, 그리고 그것 실제와 저희가 만든 모델의 차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호hen버그 코온 티어럼의 두 번째 부분에 의해서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가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덴시티가 곧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뭐냐? EN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는 베레이셔널 프린시플에 의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펑셔널을 미분한 거여 가지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할 때 그 최저점에서는 평평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조금씩 일렉트론 덴시티를 바꿔가면서 에너지 펑셔널에 넣어보면서 그 평평한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랙팅 시스템의 그런 조건은 위와 같은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인터랙팅 하지 않는 시스템의 조건은 아래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이 같은 해를 가지는 걸 같은 일렉트론 그라운드 스테이트 덴시티를 가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같겠죠? 뭐냐면은 델타 M분의 델타 TS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적으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external potential 그리고 VX 그리고 VH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다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일렉트론 덴시티를 하나 일단 때려 맞춥니다. 안사트를 하나 넣는 건데 보통은 그 각각의 원자들이 가진 그 오비탈들을 그냥 단순히 더한 꼴을 씁니다. 그 다음에 논 인터랙팅 시스템에서의 포텐셜을 구합니다. 그리고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하고 그리고 나온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낮은 준위부터 다시 전자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가지는
그것들이 만드는 힘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들, 그 힘을 바탕으로 원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덴시티를 계산해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바뀌었다 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데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은 서태, 바닥 상태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닥 상태로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density functional theory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 당연히 장점은 3n개, 3n개의 차원을 가진 그런 복잡한 식을 단순히 XYZ 세 개의 펑셔널로 근사를 해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리 굉장히 에피션트하고 그리고 그렇게 에피션트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꽤나 정확하기 때문에 고체 물리에나 아니면은 그 양자 화학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근사에 의존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정확한 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XC가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다 때려박은 항이니까 저거를 잘 근사하는 게 결국 density functional 계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리고 일렉트론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밴드 갭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소스로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프로페서스에서 예, 예, 다이고널라이즈를 할 때, 예, 예. 어, 저기 오버헤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잠시만요.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N개의, 인터랙션, N개 로컬 스페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예. 오버헤드가 많이 들지 않나요? 괜찮나요? 여기 스피커가 좀 안 좋아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가셨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잘 예, 예. 들리시나요? 예, 예. 다이고널라이즈를 할 때, N개 N개 양자계 시스템을 묘사를 할 때 다이고널라이즈의 오버헤드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느냐는 말이었어요. 아, 예, 오버헤드라는 게 정확하게 뭐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천 개까지의 원자들은 문제 없이 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거기까지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리즘을 뜯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양자화학에서도 이제 DFT 말고도 그 예, 뒤에 되게 다양한 뭐 근사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좀 DFT에 관한 발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자화학에서의 많은 근사들을 제가 추측하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저 근사들이 저 EXC 항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오차들이. 그래서 EXC 항을 저희가 잘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이제 근사가 되는 거죠. 그 양자화학에서 말하는 좋은 근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저희 연세대에서도 양자화학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 들었던 발표에 의하면, 음, 잠깐만. 되게 양자화학에서도 어프록시메이션의 단계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force field semi empirical, DFT, NHF, 그리고 뭐 CCSD, 뭐, 그리고 FCI라고 exact 해밀토니안을 계산한 것도 있어가지고, 어, 네. 그런 이제, 제가 다양한 근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 뒤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